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술고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모의 논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논술고사는 출제 범위가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학입니다. 출제 문항수는 대문항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별 세부 문제가 출제됩니다. 답안 분량은 대문항별 A3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논술고사는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수학적 문제를 다루고 공식을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영어 제시문 역시 출제하지 않습니다. 채점은 풀이 과정 단계별 점수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과정과 답이 모두 맞으면 해당 문제는 만점에 해당합니다. 최종 답이 틀리거나 중간 단계가 틀린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완벽한 과정에 대한 단계별 점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 이외의 풀이에도 논리적 적합성에 따라 풀이가 인정이 됩니다. 채점 기준에서 제시한 중간 과정이 달라도 논리적 과정과 답이 맞으면 만점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모의 논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문항의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문항 1.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1과 같이 길이가 3인 고정된 막대 AB 끝에 길이가 2인 막대 BP가 연결되어 있다. 점 P에서 막대 AB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각 ABP는 세타라고 두자. 단 세타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때 삼각형 ABP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삼각형 ABP와 삼각형 AHP의 넓이를 각각 S1, S2라 하자. 여기에 삼각형 ABP와 삼각형 AHP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놓고 있습니다. 각도는 이 각도가 세타에 해당하고 여기에 있는 이 각도는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하겠죠. 문제 1-1. 제시문 가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극한 리미트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S2분의 S1을 조사하시오. 여기에 파이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좌극한을 의미를 합니다. S1은 삼각형 ABP의 넓이에 해당하고 S2는 AHP에 해당합니다. AHP는 직각삼각형이므로 우리는 BH라고 하는 길이와 PH라는 길이를 구하면 S2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S1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 부분이 세타에 해당하므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2가 이렇게 소거가 되어지니 S1은 3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 S2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BH를 구해야 하는데 BH는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므로 P의 길이가 2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BH는 2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지고 PH의 길이는 2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2는 2분의 1에 3 플러스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2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2를 이렇게 소거를 하더라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의 세타와 동일하므로
S2는 3-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S2분의 S1의 극한을 취하기 전에 S2와 S1을 살펴보면 각각 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세타라고 하는 것이 0과 파이 사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0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를 사인 세타로 나누면 S2분의 S1은 3-2 코사인 세타분의 3이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에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로 가는 좌극한을 구하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므로 5분의 3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S1과 S2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구하면 5점을 얻을 수 있고 극한값까지 올바르게 계산을 하면 추가로 3점을 얻을 수 있어서 8점 만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번 세타가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R이 최소값을 가질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일단 이 그림에서 AP의 길이를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이 우리가 세타라고 놨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어져서 B제곱은 13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B는 길이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질 거고요. 루트 13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B의 값을 정확하게 얻으면 우리는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분의 B는 이 R을 만족하므로 이걸 R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R은 2 사인 세타분의 루트 13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를 얻을 수 있습니다. R이 최소값을 가질 때이므로 우리는 dr, d세타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하므로 이렇게 정리를 R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올바르게 구하면 우리는 추가로 3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dr, d세타는 목세 미분법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정리를 하면 2 사인 제곱 세타 루트 13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곱하기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영역 내에서 보면 분모는 항상 플러스가 되고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R에서 최소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일 때 최소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이므로 우리는 삼각비를 이용을 해주면 여기가 세타고 3분의 2, 이 변이 루트 5에 해당하므로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를 정확하게 구하면 우리는 추가로 6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문항의 두 번째 제시문을 살펴보면 점 B에 연결되어 있는 길이가 3인 막대 AB와 길이가 2인 막대 BP가 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C1, 이 원이 C1에 해당합니다.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C2라고 하자. 이 원이 C2에 해당합니다. 그림 2와 같이 시각 T는 0일 때 점 A, 점 B, 점 P는 각각 1,0, 4,0, 4,2에 위치하고 시각 T에서 그림 3과 같이 점 A, 점 B, 점 P는 각각
C1 위에, X축 위에, C2 위에 위치를 한다. 점 A의 시각 T에서의 좌표는 코사인 T, 사인 T이다. 시각 T일 때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FT라고 하자. A와 P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FT라고 합니다. 한편 T는 T0일 때 직선 AB와 처음으로 C1에 접한다. 단 두 막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며 점 P는 1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는 제시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1-2 제시문 나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은 코사인 T0의 값을 구하시오. T0는 우리가 처음으로 AB라는 직선과 C1이 접하는 시각이므로 여기에 각도가 T0에 해당하겠죠. 그럼 AB가 원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AB라는 직선과 OA라고 하는 직선이 수직 관계에 있게 됩니다. 즉 삼각형 OAB는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임을 관찰하면 우리는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B의 길이가 3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OA의 길이는 반지름 1이므로 O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0임을 알 수가 있죠. 이 OB의 길이가 루트 10인 걸 정확하게 구하면 이 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T0를 보면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래서 코사인 T0가 루트 10분의 1이 되어지고 이 코사인 T0의 값을 올바르게 구하면 추가로 3점을 얻어서 우리는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삼각형에서 사인 T0도 구할 수 있는데요. 사인 T0는 루트 10분의 3이 되어지겠습니다. 2번 F'T0의 값을 구하시오. F는 원점에서부터 시각 T일 때 P까지 거리의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T0는 직선 AB가 처음으로 원 C1과 접했을 때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B의 X좌표를 구해보면 시각이 T였을 때 그 X좌표를 알파라고 놓으면 우리는 이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필요한데 A에서 X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놓으면 OH의 길이가 코사인 T가 됨을 알 수 있고 AH의 길이가 사인 T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비에 의해 AB가 3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BH라고 하는 길이가 루트 9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T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의 X좌표 알파라고 하는 애는 OH의 길이 더하기 BH의 길이에 해당하므로 알파는 코사인 T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B의 X좌표를 올바르게 구하면 우리는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점 P를 살펴볼 텐데요.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놓으면 이 점 P는 X제곱,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중심이 4,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 위에도 존재를 하고 A가 움직임에 따라서 B가 움직이고 따라서 B도 같이 움직여줘서 X-알파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즉 B가 중심인 반지름이 2인 원 위에도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P라는 점은 두 원의 교점에 해당하고요. P의 X좌표를 그래서 구해보면 X-4가 사실 X-알파에 해당하니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X좌표를 우리가 올바르게 구할 수 있으면 추가로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 P가 원래 원 C2 위의 점이므로 사실은 이게 C2에 대한 식인데요. FT를 구해보면 FT는 원점에서부터 P까지 거리의 제곱이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시켰더니 8X-12가 되어지고 여기에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4이니 4알파 플러스 4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알파가 코사인 t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ft는 최종적으로 4의 코사인 t 더하기 루트 9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t 더하기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f를 올바르게 구한 여기까지 과정이 맞으면 우리는 추가로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f'의 t0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f에 대한 도함수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4 사인 t에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사인 제곱 t에 마이너스 4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얻어지는데 여기에 t0를 대입하면 우리는 사실 사인의 t0도 알아야 합니다. 사인의 t0는 앞에 문제에서 미리 구해놨고요. 코사인 t0가 루트 10분의 1이고 사인 t0가 루트 10분의 3임을 알고 있으므로 f'T0는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f'의 t0까지 올바르게 값을 구하면 우리는 추가로 3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원의 일부이다. 그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X좌표를 GT라고 놓으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 X좌표를 그대로 가져 쓸 수 있습니다. GT는 2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어지고 알파의 코사인 t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를 대입을 해주면 2분의 코사인 t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이게 GT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지고 GT를 올바르게 구하면 우리는 3점을 얻을 수 있고요. 이 P가 움직이는 범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GT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어디서 가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G'T라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G'T를 구하면 마이너스에 루트 9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분의 사인 T에 곱하기 루트 9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T가 되어져서 이 G'T가 0이 되는 T의 값들은 0과 파이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T가 파이일 때 최소값 3을 가지고 T가 0일 때 최대값 4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을 올바르게 구한 경우에는 우리가 4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C2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P라는 점이 C2 위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G0일 때 4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X좌표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4일 때죠. 이렇게 와서 4일 때. 그 다음에 G의 파이가 3일 때. 좌표가 3이므로 요만큼의 길이가 1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부분을
중심각이라고 보면 이 중심각을 세타 스타라고 놓읍시다. 세타 스타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2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쪽 쪽 길이가 루트 3이 되어져요. 그럼 이 삼각형으로부터 우리는 탄젠트 세타 스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어지고요. 그럼 세타 스타라고 하는 각도가 얼마가 될 거냐? 세타 스타는 6분의 파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중심각이 6분의 파이인 호이고 그 호의 길이는 3분의 파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호의 길이까지 정확하게 구하면 우리는 추가로 3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문항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적분의 치환적분법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치환적분법을 이해할 수 있다. 닫힌 구간 0C에서 y는 f의 gx 곱하기 g'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클 때 넓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0보다 크면 도형의 넓이 s는 이런 식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구간 0C를 n등분한 후 각 소구간의 길이가 n분의 C가 되고 그것을 밑변으로 하고 각 소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의 y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R의 n이라고 하자. 그러면 R의 n은 n분의 C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G의 n분의 KC 곱하기 G'의 n분의 KC가 되어집니다. 이때 K번째 소구간에서의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n분의 C고 높이가 F의 G의 n분의 KC 곱하기 G'의 n분의 KC가 되어지는데 이 직사각형을 밑변이 n분의 C 곱하기 여기에 있는 G'의 n분의 KC라고 놓고 높이가 F의 G의 n분의 KC인 직사각형으로 변환을 한 것을 우리는 변환 직사각형이라고 하자. 각 소구간에 대한 변환 직사각형을 직선 x는 G0의 오른쪽으로 밑변이 x축 위에 놓이도록 차례로 붙였을 때 맨 마지막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자. 지금 그림 5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A의 1, A의 2, A의 3, A의 4를 나타내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때 첫 번째 변환 직사각형의 왼쪽 변은 x는 G0에 놓인다. 그림 4는 닫힌 구간 0, 2에서 fx가 sin x, gx가 2분의 x제곱일 때 R4의 직사각형들을 나타내고 이 그림은 R4의 같은 길이로 이렇게 쪼개졌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R4의 직사각형들이고 이 그림은 R4에 대한 각각 변환 직사각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A4라고 하는 것은 2.5. 실제로 우리가 0부터 2 구간에서 얘기를 하는데 변환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을 때 A4가 구간 밖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2-1. 닫힌 구간 0, 2에서 fx는 sin x, gx는 2분의 x제곱이라고 할 때 도형의 넓이 s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sin x 2분의 x제곱 dx에 대하여
제시문 가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H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힌 구간 0, 2를 n등분하면 각 소구간의 길이가 구간의 길이가 2이므로 소구간의 길이는 n분의 2가 되어지고 이 소구간의 길이를 제대로 찾으면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소구간의 오른쪽 끝점에 y 값은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n분의 2k 곱하기 사인 n제곱분의 2k 제곱이 되어지고 각 소구간의 직사각형에 대한 변한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n분의 2 곱하기 원래 우리가 G'의 n분의 2k 이렇게 주어지는데 G'이 x이므로 우리는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k가 밑변의 길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AN을 구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K 해서 N제곱분의 4를 앞으로 묶어내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를 해주면 이 시그마 부분의 값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어져서 우린 N을 소거를 해주면 n분의 2의 n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AN을 정확하게 구하면 우리는 6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7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n 자리에 7을 대입을 하면 A7은 7분의 16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7의 값을 올바르게 구하면 추가로 2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번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값을 구하시오인데요. 앞의 문제에서 2-1의 1번 문제에서 an을 구해놨기 때문에 이 극한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an 자리에 n분의 2의 n 플러스 1이니까 우리는 이 극한이 2가 됨을 금방 알 수 있고요. 극한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에만 우리는 8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시그마 n이 2부터 2026까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an을 값을 구하시오. 이미 an은 앞에 1번에서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an이 뭐냐면 n분의 2의 n 플러스 1임을 알고 있고 그걸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n이 2부터 2026까지 n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n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되어지는데 n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분자분모를 이렇게 소거를 해주면 우리는 2 곱하기 시그마 n이 2부터 2026까지 n 곱하기 n-1분의 1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가 단계까지 올바르게 계산을 하면 4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n의 n-1분의 1을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로 쪼갤 수가 있고 이렇게 쪼개는 과정까지 완성을 해서 나 단계가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추가로 4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풀어 헤쳐서 직접 계산을 시도를 해보면 2 곱하기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2025분의 1 마이너스 2026분의 1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앞뒤 항들을 소거를 해주면 남은 게 2 곱하기 1 마이너스 2026분의 1이 되어집니다. 2를 곱해주니까 1023분의 2025가 되어지고 이거를 약분을 해주면 341분의 67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을 올바르게 구하면 추가로 4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문항의 두 번째 제시문입니다.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에 대한 간단한 적분 공식을 구할 수 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하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t라고 놓으면 우리 치환적분을 이용을 할 텐데요. dx는 마이너스 dt에 해당하고 x가 마이너스 a일 때 t는 a, x가 0일 때 t는 0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의 dx를 치환적분법에 의하면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f의 마이너스 t 곱하기 마이너스의 dt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 f의 t가 되어져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ft의 dt가 되어지고 상한과 하한이 바뀌므로 마이너스 0부터 a까지 ft dt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되어지는데 앞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0부터 a까지 fx dx가 되어지므로 이렇게 소거가 돼서 0이라는 적분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f의 마이너스 x가 fx와 똑같아지므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라는 적분을 구해보면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했을 때 dx는 마이너스 dt가 되어지고 이 적분은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f의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의 dt가 되어지는데 f의 마이너스 t가 ft가 되어지므로 이 적분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t의 dt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f의 이러한 적분은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gx를 fx-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면 g의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의 x가 되어져서 마이너스 gx가 되어집니다. 이 형태는 함수 gx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거고요. h의 x를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면 h의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f의 x가 되어져서 h의 x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어집니다. 이를 이용하면 함수 fx라고 하는 애는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f5와 함수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f2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fx는 f5x 더하기 f2x이며 f5와 f2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제시문이고요.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2 제시문 나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fx는 1 플러스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분의 코사인 x일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함수 fx가 직접 정적분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함수이므로 우리는 f를 f5와 f2로 쪼개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f5의 x를 2분의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f의 2의 x를 2분의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라고 놓으면 f5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대입이 됐을 때를 보면 마이너스 f5의 x가 되고 f2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 똑같이 f2의 x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f5 플러스 f2를 만족하게 되고 제시문 나의 대칭인 함수에 관한 적분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fx dx는 실질적으로 2배의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f2의 x의 dx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f2x를 이용한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관찰을 하면 우리는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f2의 x를 구해보면 f2의 x는 2분의 fx 더하기 f-x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f의 x와 f-x를 대입하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우리는 f2의 x가 2분의 코사인 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f2의 x가 정확하게 구해지면 우리는 5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fx dx는 2배의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f2의 x의 dx이고 f2의 x라고 하는 함수는 2분의 코사인 x므로 2가 없어지고 실제로 적분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가 됩니다. 코사인을 적분을 하면 사인이고 그 값을 구하면 우린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적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적분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우린 추가 4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번 fx가 1 플러스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분의 코사인 x일 때 1 이상의 실수 t에 대해서 g의 t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f의 3의 t-1제곱분의 x dx라고 하자. 그때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gt를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gt를 일단 먼저 구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f의 3의 t-1제곱분의 x dx고 f5와 f2로 쪼갤 수가 있는데 여기 f5에 대한 부분은 0이니까 제외를 시키고 나온 결과가 이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f2의 3의 t-1제곱분의 x의 dx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2의 x를 이미 1번 문제에서 구해놨고요. 그걸 대입을 해주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3의 t-1제곱분의 x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이 적분을 해주면 우리는 3의 t-1제곱 사인의 3의 t분의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gt를 올바르게 구하면 4점을 얻을 수 있고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gt를 살펴보면 gt는 위에서 구해놓은 바에 의하면 3의 t-1제곱에 사인 3의 t제곱분의 파이인데 이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3의 t제곱분의 파이를 곱하고 나눠주면 이런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분의 파이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t제곱분의 파이분의 사인의 3의 t제곱분의 파이가 남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3의 t제곱분의 파이를 만약에 a라고 놓으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a는 0으로 가게 되겠죠. 따라서 3분의 파이는 앞으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a분의 사인 a가 됩니다.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a분의 사인 a는 우리가 1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 값은 3분의 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우린 추가적으로 4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모의 논술고사의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고사에 대한 조언을 하자면 먼저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풀이가 가능하더라도 제시문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여러 소문항과 하위문항 사이에는 연계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에 소문항과 하위문항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위문항은 간혹 제시문을 잘 이해하면 해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도 필요한 조건이 제시문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풀이 과정의 모든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제시돼야 함을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 논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